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하락이 끝나고 지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의 숨고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될지 더욱더 주목해서 비트코인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금 현재 11,509불, 도미넌스는 68.6%, 알트코인마다 다르겠지만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모습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본 소식은 저스틴 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선 네트워크는 다른 확장성 프로젝트와 비교해서 두 개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더 많은 개별적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사이드 체인의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거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등 개발자들의 서로 다른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주고 있는 트론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면에 코인베이스나 그리고 또한 최근에 발표를 했었던 바이낸스 US 쪽에 상장 관련 소식이 아직 없어가지고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또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최근에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라이트코인 개발 관련해서 찰리리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어떤 해명인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라이트코인의 창업자 찰리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일각에서 라이트코인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해명을 했다. 지난 8년간 소수지만 최고의 개발자들이 라이트코인 코어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이드리안 걸레거이다. 그는 SNS를 하지 않아 일부 투자자에게 생소한 감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라이트코인 코어 개발을 주도해온 핵심 인력이다. 그 외 우수한 개발자들이 라이트코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2019년 라이트코인이 사실상 코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 깃허브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우선 라이트코인 업데이트 발표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몇 개월 늦게 진행이 된다. 깃허브 특유의 코드 기록 방식도 오해를 일으킨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깃허브는 추후 코드 변경사항 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작성 시간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실제로 가장 최근인 5월 라이트코인은 라이트코인 0.17.1을 발표했지만 코드 대부분이 2018년 작성된 것으로 검색이 되었고, 라이트코인 개발자들은 1년 이상 일을 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은 주요 프로젝트의 메인이 되는 마스터 브랜치 내에서 테스트를 최대한 하지 않고 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코드를 마스터 브랜치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이트코인 개발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라이트코인의 보급 및 개발에 힘을 쓸 것이며 커뮤니티와도 충분한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나와가지고 해명을 해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이트코인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 같지만 바이낸스 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 KYC 데이터 해킹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일들이 하나둘씩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데스크 측에서 최근에 뿌려진 KYC 유출된 사진들 중에 최소 2명 이상의 사진이 바이낸스 고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자 바이낸스 측은 이번에는 KYC는 제3자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바이낸스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되는 몇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약간 좀 이렇게 찝찝하기도 합니다. 이 KYC 사진을 나열한 해커는 이 자신이 화이트햇 해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자칭을 하면서 바이낸스의 내부자가 몇 개의 API를 퍼블릭으로 만들었고, 해커들은 이를 통해서 쉽게 고객들의 계좌에 접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해커는 바이낸스로부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추가적인 해킹을 통해서 손쉽게 코인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로 돈을 원했다면은 지하시장에서 그대로 이 개인정보를 팔아 넘겨가지고 돈을 얻었을 것이지 이렇게 수고스럽게 게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KYC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이다. 바로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코인데스크 측은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가지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죠. 이제 바이낸스의 대처도 석연찮긴 하지만은 자신을 화이트햇 해커라고 부른 이 사람은 그러면 왜 300개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는가? 그런 부분도 일단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정보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이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 1위 거래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한 리서치 분석을 인용해서 글로벌 기업의 블록체인 실질적 활용 의사가 여전히 낮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기업 실적 리포트 36,836건을 토대로 블록체인 혹은 분산형 원장 언급 횟수 등을 통계 조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 중에 단 242건만이 블록체인 및 분산형 원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자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수준이 여전히 현저히 낮거나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미디어는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위터상에서 암호화폐 인기 분석가인 닉 파텔이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한번 $1000까지 이상 오를 것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가 yes,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있을 10분의 1감기도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성기 시절에 그런 가격을 뽐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수석 개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결제 코인이 비록 비교적 늦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용이 간편한 교환의 매체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사람을 속이거나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악의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프로젝트 간의 헐뜯기, 투자 사기는 근절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4%도 되지 않는데 이 코인 커뮤니티를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코인 간에 서로 헐뜯고 약올리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근절을 시켜야 하겠지만은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 간에는 서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더욱더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뒤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 업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다가오는 10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인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유례없는 브레이크아웃과 2019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2019년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영국의 EU 탈퇴는 미국과 중국 통화에 대한 혼란과 변동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 통화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드러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그는 2020년이 되면은 더욱 포퓰리즘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해진 세계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지위를 더욱 굳게 해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 이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 덕분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 가격도 미친듯이 치솟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요. 이 비트코인을 통화라고 봤을 때 이 중에 비트코인이 1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기사에 한번 포함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인데 시총으로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080억 달러 수준으로서 러시아와 인도에 조금 뒤처지지만은 캐나다, 호주, 한국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성장하게 되면은 10위권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룩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이제 가져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미친듯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물론 다 계획이 된 거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는 것은 어쩌면 정말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또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런 기대들과는 달리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의 최고 경영자인 요니 아사가 아니라 아시아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한 피난처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몇 분 만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비유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일종의 대체 가능한 가치 저장 자산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암호화폐 변동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트코인들인데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리스크가 훨씬 높다. 앞서 2018 연말
대규모 디지털 자산 매물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면서 가치가 하루아침에 급락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 당시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었던 많은 이들은 직접 재앙을 목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몰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말이죠. 특히나 정말 좀 번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렸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암울했었던 사회 현실을 대변을 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숨 안 쉬고 돈을 모아도 내 집 한 채를 갖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적으로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진 않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배경들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작스럽게 올랐다가 급작스럽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근에 어떤 분석가 크립토 워리어라는 이 사람은 이것이 가짜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예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이론이라고 하죠. 위코프의 로직이라고 해가지고 축적한 다음에 올려서 팔고 다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볼륨도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저희가 겪었었던 그런 상승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턴대로라면 제가 지금 이 정도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죠. 보면 볼수록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큰 하락이 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된 상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으로 의견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도 벌써 수십 번 다뤄져 왔었듯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깨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거기에 또한 추가로 다가오는 반감기도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더 해보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 저항선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500불을 좀 넘긴 했는데 그 위로 이제 올라와 줘야 이제 조금 더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11,474불 위에서 주봉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는 2019년 상에서 최고치로 주봉을 마감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조시 레이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항상 문제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것이 문제로단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고 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될 수가 있겠죠. 부디 비트코인이 회복뿐만 아니라 힘을 내줘가지고 이번 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하루 힘내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기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밥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심밥 정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